회복하고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원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체포 가서 42년 동안 작은 사고 한 번 안 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분명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와 어떤 근거로 이상한 겁니다. 오늘은 한전 소액주주 한전 부실 경영에 대한 유타한 진단을 하고 중계 방송에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에 적응하는 기술자를 유입을 받아서 400개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단체들이 전부 다 태양광을 매개체로 자기들의 신재생에너지의 수혜자는 수많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우호적인 환경단체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태양광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원전으로 인식하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만 없어지면은 우리가 태양광으로 마음대로 우리 단체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이비 환경단체들에게 경고합니다. 정직과 순수함을 잃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저희는 저희 개인적인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망국적인 탈원전에 반드시 제어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기자 여러분의 질의가 있다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주주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전 김종갑 사장과 정영진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언제쯤 내실 계획이고 정부의 그 소송은 언제쯤 내실 계획인지. 네, 조선일보죠. 네, 조선일보 기자께서 말씀드린 게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경영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김종갑 사장을 상대로 민사, 형사, 배임으로 은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주들이 서명을 받고 있고 조만간에 노품을 통해서 김종갑 사장을 상대로 주주 소송, 그런 대검찰청의 탈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주주 배임으로 형사 고발을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할 때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사고발, 민사는 이해가 되는데 형사고발은 뭐? 형사고발은요,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있습니다. 발전 5개 자회사 중에 거기에 있는 회사에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한다니까 경영진은 정부의 정책이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경영을 해야 되지 맞지 않겠어요? 그 삼척동자도 알고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모든 주주와 직원들이 반대하니 장소를 옮겨가지고도 불법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원전을 세우는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은요, 그건 배임 형사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을 형사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평창올림픽 때 800억을 전임 조한익 사장이 거기다가 기부를 했는데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기업이 돈을 좀 내달라고 하자 바로 그 뒷날 800억을 갖다 놨던 행위는 이것이야말로 주주 이익을 배임한 배임행위 형사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을 다 검토해서 총체적으로 김종갑 사장과 정부 관리들을 산자부 장관을 배임과 형사 문제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를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입증을 시킬 자신이 있고 그렇게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장관은요, 모든 기계의 총본산입니다. 한국전력 사장은 지금까지 대대로 산업통상부 관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김준경 사장 그리고 김상수 사장은 민간의 CEO를 앉혀놨더만은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주식회사 시각으로 보자 정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사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산자부 2차관을 낙하산으로 보내서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정부 정책의 도구로 삼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 10을 만들어서 대한항공에는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고 하면서 민간에서 경영진을 해임한 국민연금 운영자들,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경영진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상당한 약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꿀먹은 보월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경이고 이게 과연 원칙에 입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올바르고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정부에서 불특정 다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번에 여름에도 전기요금 깎아준다고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식회사를 폐쇄하고 당장 30년간의 공제도로 전환해서 적자가 나면은 세금으로 메꿔주는 정권의 공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소액기주와 수많은 국민연금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회사의 명속성과 주식회사의 투자를 건전한 투자를 하고 저희 회원들은 10여 년 동안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인데 박근혜 정부 때 64,000원이었던 주가가 24,000원이에요. 이 원인이 산업의 경쟁에 노출됐다면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의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면 인정합니다. 단 하나,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경 정책과 정부의 포퓰리즘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액주주 몇 명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저희 소액주주 회원은 7, 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중 회원을 점정적으로 가입을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나온 인원은 소수가 나왔지만 다들 직장을 다니고 생업을 하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 필드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런 결과를 방관한다면 금년에도 수십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2022년도까지 요금을 알려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적자, 부채가 121조라서 이자만 해도 3%라고 하더라도 연간 3, 4조가 이자로서 나가야 되는데도 영업 적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자를 못 내요. 근데 이자를 어떻게 내느냐? 계속해서 차입을 늘려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120조 정부 부채가 한국전력 부채가 내년 되면은 130조, 140조, 200조가 될 것이 명확하게 하는데 이 부채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미래 세대 20대, 30대들이 다 짊어져야 될 과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당한 정책이 아니고 명분도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산유국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제외하고 OECD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자를 보지 않고 보고하고 우리가 배당을 10원도 안 나도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경영진은 지금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직원이 1,800명이 늘었답니다. 여러분, 적자가 나면 구조조정을 하고 적자가 나면 월급을 깎는 게 통례적인데 여러분,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젊은이들이 들어가기 좋아하는 이익이에요. 이익이 어디냐?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익이 어디냐? 한국전력 주식회사랍니다. 적자 보는 회사에 왜 들어가기 좋은지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경영진이 적자가 나도 마음대로 월급 주고 적자가 나도 마음대로 성과급 주고 적자가 나도 마음대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 자태가 과연 주식회사의 정도에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회사든지 직원들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2만 명의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가
지상 위에 올라앉고 자기 회사가 수많은 적자를 보는데도 꿀먹은 덩어리예요. 왜냐? 우리 월급 꼬박꼬박 나와 직원도 마음대로 늘려 한국전력 성과급도 팍팍 줘. 산불 나면은 갔다가 우리가 물어줄게요 하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고개 숙이는 행위를 하면서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주주들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기조차 거부합니다. 아니 이게 경영진이 소통을 하는 자세라고 봅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은 불만이 욕구가 분출되는 사회로서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지만은 그 많은 집회는 불법적으로 자기 이득을 요구하지만은 저희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소박한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영속성 있게 유지하고 그리고 주주에게 최소한의 배당을 10원이라도 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이 사회 정의에 맞고 경제 정의에도 맞는데 적자를 남은 제가 모두에도 계속 반복적입니다만은 무지무지한 국민에게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입장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여기에 한국전력 강남지사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리고요. 한국전력 경영진은 전라도 나주로 본사를 옮겨가서 너무나 멀기 때문에 출근을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 모여가지고 허구한 날 사장, 전무, 경영진들이 자기 집 가까운 데서 근무하고 있는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서 저희가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의 정도를 알려줄 것입니다. 경영의 정도는 뭐냐? 주식회사는 적자를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익을 훼손하는 절차는 막아야 되겠죠. 전국에 계신 수많은 소액주주 주식을 투자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경영진의 잘못, 정부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소액주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서 저희 소액주주 단체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우리의 무차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회사의 적자와 망국적인 에너지 정책을 막는데 우리 주주분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주주들의 어려움은 저희가 많은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소박하게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대한민국 전력회사가 세계 속에 우뚝 서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남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입장을 이해하시고 지지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한국전력 사장을 경영진을 배임과 주주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자인 산자부 장관과 정부 관리를 배임과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주주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들이 시행을 조만간에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 아니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사나 모든 사람들 원자력 발전소 앞에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 전부 난리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건 요지는 이렇습니다. 탈원전은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행이 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문제 제기가 그게 힘을 받지 않고 정부에서 억눌렸을 뿐이지 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짓는 데는요
허가를 나와야지 짓습니다. 이 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 허가야 나와야지 짓듯이 원전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야지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원전을 때려부시는 거 그 불법이에요. 그건요 국정농단자, 국정폐하자, 국정땡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탈원전을 하려거든 지금 있는 원전을 허가를 낸 원전을 짓고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그게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조급한 문재인 정권의 실적주의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탈원전 정책의 수정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원전을 허가를 나온 걸 취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안원 3, 4호기의 수많은 울진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존해달라는 집회입니다. 이런 집회가 정부에서 도외시한다는 것은 소통하는 정부 그리고 민의를 존중하는 정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하려면은 허가를 내주지 말고 지금 허가가 적법하게 나와 있는 탈원전을 폐쇄시켰다는 것이 바로 그 배임과 형사 문제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하십시오. 짓고 있는 원전은 짓게 하고 허가라는 원전은 지어주고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또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는데 수많은 원전을 짓고 있는 지금 신한원 3, 4호기는요 몇 천억이 들어있고 몇 조가 투입됐는데 그걸 안 지으면요 그냥 국민의 자원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서 허공에 사라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그대로 날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합법적인 이상적인 에너지 정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기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니까 돌아가고 저희들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의 주장을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알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와 있는 회원들이 제 선창에 따라서 구호를 크게 외주시기 바랍니다. 왕국적인 탈원전 정책 당장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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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합법적인 원전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수많은 LNG를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작년에 3조 원, 4조 원의 대한민국의 국부가 외국에 유출한 데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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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반드시 국민 투표에 의해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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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갑 사장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경영 형태는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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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다음에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신다면 저희의 활동 방안을 기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저희 회원님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저희들의 주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안님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떨리님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동관님 만난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거 만나주지 않다면 잘못됐죠. 그래 거기가 제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나와서 면담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이제 하면은 자 전화번호 알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한국전력 소액주주 행동 대표 장병천입니다. 병천 순대할 때 병천이에요. 장병천. 전화번호는요 010-7234-5551번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010-7234-5551번 장병천입니다. 작년에 김종갑 사장 예, 안 했죠. 예. 안전 측이랑 접촉하신 건 지금까지는 없으시죠? 네, 없는데 지금 이제 접촉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 측에서요? 예, 한전 측에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네, 지금도 와 있습니다. 본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안전센터 가서 하시면 내일은 그쪽 가시고요. 아, 내일 아니고 이제 집회를 내면은 제가 날짜를 잡아서 갈 그러니까 때 날짜 여기를 이제 집회 신고를 하셨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부정기적으로 할 거고요. 한전 아트센터 가면 김종갑 사장, 전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늘 경영진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게 반은 나중에 가서 있고 절반은 거기서 거기 근무해요. 올라오시는 게 일정하지 않아요. 아, 저희들이 계속 할 거니까요. 계속 하면은 그것을 하자고 계속.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탈원전 정책에 주장하는 어떤 단체와도 연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탈원전 폐기 반대. 그런 데도 전부 다 우리가 연대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는 건 주주가 아니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것도 우리가 에너지 정책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모순점과 잘못된 걸 직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사장한테 면담을 요청하겠다는 거지 그쪽에서 하자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만나지를 안 하고는 안 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연락은 어떤 식의 연락이 오고요? 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부담을 갖죠. 저희가 주총에도 우리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총에도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면은 주총에 녹취록을 해서 전부 다 청와대에 보고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부 지문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온 건 아니네요. 아,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건 아는데 한전 쪽에서 따로 요청하시거나 뭐 언제 만나자거나 이렇게 제안을 구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 지금 없죠.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동향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주들과는 어떤 연락이 있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펀드에 있는 얘가 외국인 저기 이런 뭐 저 파라마라든지 아니면 모간스턴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날짜를 잡기로 이렇게 예약을 되겠습니다.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외국인 주주들과? 예, 그렇게 이제 외국인 주주가 이제 외국인 주주를 대행하는 네. 여기에 이제 증권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뭐 JP 모간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파라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노무라 증권이든지 이런데 이제 우리가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가지고 이런 의견을 얘기할 거예요. 만나자고 할 계획이지 않아요? 예, 예. 만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접촉을 했는데 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행동을, 이런 걸 태극기 집회에서도 와서 인사로 뭐 하면은 또 자동적으로 유튜브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주주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액주주 활동이 우리 주주의 이익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 공유하는 데는 어딘지 연대를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 모든 어떤 진영이든지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면은 우리는 같이 할 것입니다. 네. 대표님 최근에 고소 촛불 발생했는데 그것도 탈원전에 의한 한국전력의 비용 그렇죠. 한국전력이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송배정관이라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적자가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여력이 없어서 일정 부분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이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앞으로의 어떤 투쟁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것도 하고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탈원전 정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어떤 소액주주 대표님의 그 최종 목표는 탈원전입니까? 아니면은 이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입니까? 탈원전 정책도 부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주주니까 이 미래를 영원히 영속적으로 되는 것은 이 주식회사의 어떤 본류,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주 이익을 제1목으로 잡고 그 이후에 탈원전 정책이 가장 주주 이익을 훼손하고 국민 정치의 이익에 배반한다는 행위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12조가 났던 회사가 1조의 적자를 났다는 걸 볼 때는 탈원전 정책의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12조 잉여가 났다는 겁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익이 12조가 났는데 이익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조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갭이 13조라는 13조가 차이가 나버렸죠. 그리고 빚이 박근혜 정부 때 100조의 부채가 있었는데 작년 말로 121조가 됐기 때문에 20조가 빚이 늘었어요. 그게 바로 태양광을 갖다가 퍼주고 좌파 시민단체에 태양광을 갖다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투자는 이익이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덕목인데 적자가 나면 투자를 계속 해야 돼. 박원순의 태양광 정책 돈 갖다가 계속해서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빚이 늘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게 저그 에너지 말하는 그저 뭐는 그 유해 물질 그게 앞으로 20년이고 뭐 지나면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처리 문제도 그 강론은 저희가 주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 탈원전 정책이 저희들이 색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요, 이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정당성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념의 잣대로 이걸 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맨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이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때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우수한 원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 옛날 정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폐로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전부 다 좋아하고 박수치는 원전을 유독 대한민국만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그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최연에 의원께서 탈원전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같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신 건지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당사협회 가서도 작년에 한번 이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앞에 가서도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 이런 에너지 정책의 불합리한 것, 우리 주주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법과 원칙과 경제 논리에 어긋난 것에 대한 정당이면 당연히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따라서 저희가 소수 정당이더라도 어느 정당을,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데는 저는 연대해서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길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100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 소액주주들이 오늘 저희가 집회한 걸요, 많은 언론들이 왔지 않습니까? 소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전기요금 좀 깎아주면 좋다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지금 이제 깨어났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허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가 전력 정책이 이대로 가서는 우리 자손들이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론이 찾아왔다는 얘기는요, 곧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어떤 언론들이 공영방송들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보도를 잘 해주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권의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짜집기 보도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 방송 여기 지금 믿을 방송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모기로 와서 많이 찍어갔는데 얼마나 진실성 있게 제대로 보도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고 우리 생방송하고 있는 유튜버들 하는 방송을 한번 보시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진실성 있게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KBS, MBC, 오늘 YTN, 뭐 TV조선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얼마나 제대로 보도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제안 있어. 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제안 있어. 그래서 아, 그 주변에 그 이렇게 주주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 확보해가지고 예 작은 게 뭉치고 하다 보면은 커지니까 그 거기 또 압력도 가할 수 있고 그거 같아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 판단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경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 정책 자료,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자와 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한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입원의 충분한 그 하자와 훈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 고성 산불, 예, 고성 산불이라든지 피해 현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거기 갔다 왔었고 거기서도 뭐 많이 묻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한전이 그 탈원전 정책 이후에 한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수 형태라든지 그러니까는 수리라든지 보수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그 한전의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한전의 이런 이와 같은 이런 그 부당한 처사로 인한 그 주주들에 대한 손해 묻고요, 엄정히 묻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전의 그 탈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차세대 지금 현재 있는 그 우리 국민들 모두들의 어떤 생존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우리들의 미래 먹거리와도 관련돼 있는 거고 에너지 주권 에너지 그 우리 그 국방과도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죠. 지금 말씀하신 분을 제가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사무총장 근본적으로 이제 못 고칠 게 이 병이 한전의 병이 욕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탈원전이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됐는데 사장이 한 끝에 3년이야. 3년 와서 파악 못해. 자회사 5개 똑같다. 이게 적자는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 이거를 먼저 고쳐야 돼. 3년 동안에 지가 나가서 아무리 보일러에 뭐가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못해. 저 자회사 5개 6개가 더군다나 원자력은 더해요. 그게 전부 낙화상이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옛날처럼 하나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전 산하에 자회사 발전사도 한전에다 넣어놓고 다 넣어놔야도 통솔이 돼야지. 그래서 한국은 별 수 없는 게 전부 오는 게 지금 저 지식경제에서 오거든. 사장 다 그래. 지금 현재 그 김종갑에도 거기도 오고 사장도 거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통제가 돼? 통제가 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적자가 나게 돼 있는 거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요 바로 옆에서 그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특히 산자부죠. 산자부에서 이제 중심으로 했었던 이 그 에너지 정책 발전을 그 발표회도 갔었는데 저희가 그 3차 에너지 발표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탈원전이 빠졌는지, 그러니까는 왜 원자력 정책을 통한 이 에너지 수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했었는데 그날 저희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그 마이크도 뺐고요. 그다음에 불도 끄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부분 지금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막고 자기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버리냐. 이 국민이 알 권리를 떠나서 이 그 전기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의 특히 이제 현대 생활에 있어서는 3대 생산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재인 정권의 이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이 저 풍력이 근본적으로 안 돼요. 내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가 그거 망했고 고객입니다. 태양광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부 체납하고 말았어요. 뭐하니까 진짜 왜 했냐면 이 조건이 안 맞아. 대원. 그다음에 그 풍력은 풍속이 안 맞아.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자연력을 이용한 안 돼요. 그래서 자연력을 전번에 이용한 국회에서 그 에너지거든요. 질의했잖아요. 그런 얘기 저 하라고 해서 내가 바로 손들고 했어요. 국회에서. 그럼 북한이 지금 왜 지금 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전기책 그러면 풍력이 되고 저기 저 태양이 된다면 북한 농산이 몇 미터
내려고 하느냐? 그 그 얘기를 하니까 스마트 그리드라고요. 다 아시는 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 주권, 에너지 안보를 이룬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그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는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안전해요. 지금 과거에 76년도에 처음에 에너지를 만들고 원자력을 하고 나서부터요.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깨끗해요. 누출 사고도 한 번도 안 났었고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싼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존 자원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안보를 갖고 있는데 이 그 한전 사장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하고 나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한국,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를 합쳐가지고 에너지를 서로 전력을 주고받는 형태로 에너지 정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이게 정신이 박혀 있는 정말 대통령이 정말 해야 될 어떤 정책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소액주주 소송을 통해서 이 한전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기관이 개인적인데 지금 저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서망님, 김영성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윤정희님, 열혈라제님, 감사합니다. 남남여사님, 감사합니다. 장창님, 감사합니다. 빨쟁이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영여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시연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한국전력의 그 부실 경영에 대한 그 소액 주주들의 이제 반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반발이 시작됐고 몇 명 현재는 뭐 78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더 많은 그 주주들이 하면서 그 한국전력이라고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또 탈원전 정책을 되다 보니까 이 한전이 그 원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이 나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12조의 흑자가 나던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1조, 그래서 합이 13조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주들 이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익 배당도 받고 거기에 그 회사 경영에 대한 또 질타도 할 수 있고, 소액 주주다 보니까 여기 좀 소외돼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참여도도 적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경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성이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오늘 집회를 주도하신 분은 제가 2년 전부터